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부자가 되는 각종 정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서상원 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부장님은 오늘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해 오셨네요.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양념이고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반기 될까? 시작되는 시점이라 그런 얘기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장의 시작이라 마침 좋은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 양념으로 해주신 내용, 엔비디아죠. 최근에 엔비디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는 면일 모든 탑픽인데요. 예. 액면 분할을 지난 6월 10일 날 한 이후에 계속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6월 20일 이후에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이 과거보다 좀 커진 모습입니다. 물론 주가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애널리스트들께서도 여전히 매수 추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도는 전화보다 조금 약화된 모습입니다. 올해 작년에만 해도 그 엔비디아 주가가 240% 정도 올랐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배 넘게 1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 욕구가 무척 커졌을 수밖에 없고요. 네.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 가격 조정과 숨고르기는 앞으로 전망해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오히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다. 간밤에는 약간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 너무 좀 과대평가, 오버밸류 됐다, 고평가됐다 이런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표 우량 기업 지수인 S&P 500 지수가 미국 증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수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 한 14.5% 정도 올랐고 나스닥 기준 한 17% 정도가 올랐는데 사실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이게 된 이유는 역시 말씀드린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형 우리 기술주들이 기여를 많이 했고요. 소위 말하는 M7 이런 애들. M7 조금 더 그 추격해서 한 M5 이제 5개 종목, 그러니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이 초대형주가 그 지수 상승의 약 60%를 차지했을 정도니까 사실은 주가 쏠림 현상이 많이 심해졌다는 얘기고요. 일단 그러나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많이 올랐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 겁나죠. 그리고 또 이제 기술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 가능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 봐도 S&P 500 기준이 저희가 이제 가치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P/E 레이쇼로 보면 대략 지금 21배 수준인데 역대 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과매수 구간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지금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이제 금리 상승 가능성이 하반기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기업 실적 전망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주가나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지금 그 위험 자산을 많이 편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특히 이제 11월 제일 중요한 이제 11월 대선이 이제 그렇죠. 이제 진짜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하반기에 아마 대선이 가장 큰 이제 아마 정치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선 앞두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고 또 여름철에 조정 장세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귀를 좀 열어놓고 조정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재선을 노리는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꿈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우려가 크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위험 자산보다는 다른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요즘에 가장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나 하려고 이제 계획 중이신 분들 다 굉장히 큰 딜레마일 수 있는데 물론 고평가 국면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투자하고 계신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서둘러서 그렇다고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포모 같은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나라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먼저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수에 대한 가치 판단 말씀드렸는데 개별 종목으로 봐도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대장주인 애플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해보면은 그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제 가치 판단했을 때 대략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약 38배 수준, 애플은 33배 수준인데 이 정도 가치 평가 구간이 과거 5년의 종목
그 구간을 봤을 때는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들도 물론 뭐 전망이 좋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비싼 구간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수에 나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무리하게 주식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예금이나 단기 채권 중심으로 네. 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좀 장기적인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너무 시장 예.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증시가 고평가 국면에 들어온 건 맞으니까 좀 안전자산 쪽의 비중도 단기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엄청 올랐고 국내 증시는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국내 증시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국내 쪽으로 투자를 확대해 보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S&P 지수 상승률을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상승은 했지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5.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절반도 못 갔네요. 그렇죠. 네. 3분의 수준 정도였고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워낙 힘을 못 써서 맞습니다. 이제 지수로 보면 상승폭이 워낙 미미했고 이제 저평가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뭐 예.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그 증권사의 그 전문가들도 약간 이제 하반기에 그 지수 레벨을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예. 2,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힘을 못 냈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제 반도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예.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며칠 후죠. 이제 7월 5일 날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금요일 날 있었는데 나옵니다. 아마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은 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실제로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함해서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수익성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냥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보다 실제 투여된 그 자본 대비 그 네. 수익이 좀 낮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랑 애플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 물론 좀 지난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예.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약 517조,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259조로 매출액 차이는 사실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놀랍게도 영업이익은 무려 23배. 그다음에 이제 주주 가치에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자사주를 취직하거나 예, 이제 예. 배당을 하는 그 비용 그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약 12.7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8.5배에서 9배 정도 이제 예.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오너 중심의 경영을 하다 아무래도 보니까 그렇죠. 예. 미국 기업은 반면에 이제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주주 경영을 예. 표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자사주를 취득한다거나 이제 배당을 통해서 주가 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부담을 덜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가 관리에 적극적인 미국 기업에 여실히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 그거 잘하잖아요. 채권 발행해갖고 자사주 사는 거. 자사주 매입하는 금액이 뭐 100조를 넘게 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사주 취득을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주가 조작? 그건 아니 넘어갈 거고요. 예. 분산 투자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전문가들 어지간한 분들은 분산 투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 뭐 비교할 만한 그런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보통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좀 나눠 투자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좀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뭐 현재까지 장기 투자했을 때 미국 전체 주식 시장에 투자했다고 봤을 때 저게 기대 수익이 약 8.26%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년 만기 이제 국채라고 하는 채권 시장의 대표 이제 채권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약 3.36%. 뭐 수익률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효율적 분산 투자 비중으로 가장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주식의 60%, 채권의 그렇죠, 40% 그렇죠.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대략 6.94% 정도 수익을 확 보였어요. 올라가네요. 예. 물론 뭐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수익이 아니라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 변동성 지표로 보면은 이제 위험 지표인데요. 주식은 이제 15.78% 정도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요.
채권은 7.52 정도, 한 절반 네. 정도 낮은 수준, 6대4 포트폴리오는 약 9% 정도였는데 이 가중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수익성은 6대4로 투자했을 때가 한 10% 정도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위험 지표는 한 27% 낮게 나왔습니다. 수익성 높이고 변동성은 낮추고. 예, 결국 저희가 이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 수익률은 좀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위험은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요즘에 금에 대한 부분도 관심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주식과 채권 비중을 한 5%씩 줄이고 그 합해진 10% 정도를 금에 투자하게 됐을 때는 수익성은 약 7.32%로 더욱 개선이 되고 그 위험 지표인 표준 편차는 8.73%로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투자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조언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사실은 그 고객 입장에서 안전적인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뭐 대선 후에 대통령 누가 될까, 뭐 금리 내릴까 올릴까 고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죠. 사실은 금융시장 예측은 항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게 되는 게 금융시장 예측이기 때문에 너무 예측에 에너지 많이 쏟지 마시고요. 오히려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 전략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좀 그 큰 자금, 목돈 자금은 반드시 투자 원칙을 좀 지켜주십사라는 게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측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서상원 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